윌리엄과 캐서린이 공식적으로 윈저를 떠났는데 그 이유는 정말이지 제가 오랫동안 접한 것 중 가장 불편한 일 중 하나입니다. 흔히 왕실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스캔들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 자체가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불화도 유출된 이메일도 어색한 발코니에서의 순간도 없었습니다. 다만 밤에 자기 집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라서 섬뜩할 뿐입니다. 이야기는 애들레이드 코티지에서 진행된 일상적인 구조 검사에서 시작됩니다. 애들레이드 코티지는 윈저 영지 내에 있는 비교적 소박한 집으로 찰스 왕세자와 왕세자비가 아이들에게 평범한 어린 시절을 선사하기 위해 특별히 이사한 곳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역사적인 건물에서 흔히 하는 것처럼 건물의 기초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코티지 아래에서 발견한 것은 단 17분 만에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조용하고 매력적인 집 아래에는 현재 건물보다 수세기 앞선 심지어 영국 내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지하 통로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어널들은 어찌된 일인지 완전히 잊혀져 있었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모든 공식 기록, 모든 보안 점검, 수십 년 동안 그 부지에서 실시된 모든 조사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경보를 울린 것은 단순히 터널 자체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소개하자면 저희는 크라운 워치입니다. 저희는 헤드라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그대로의 왕실 이야기를 분석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상황이 전개되는 대로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11월 말 화요일 자정 15분경이었습니다. 윌리엄과 캐서린은 약 3시간 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이들 조지, 샬럿, 루이스는 모두 잠들어 있었다. 애들레이드 코티지 벽에 내장된 저고해선 센서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곳에서 움직임을 감지했다. 윌리엄이 먼저 깨어났는데 이는 그의 군인 경력과 일맥상통했다. 수년간의 훈련으로 그는 아주 작은 변화에도 즉각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었고 보안 요원들이 아래층 복도를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생긴 미세한 기압 변화만으로도 잠에서 깨어나기에 충분했다. 캐서린은 거의 곧바로 깨어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엄마들은 누구나 그렇듯 말이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 대중의 시선 속에서 살아오면서 잠재적인 위기의 순간에는 질문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침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공포감을 조성하지 않으면서도 긴박감을 전달하는 그런 노크였다. 윌리엄은 내 걸음 만에 방을 가로질러 문을 열었다. 어두컴컴한 복도에는 경호 책임자인 마커스 헤들리가 서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전달하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3명의 경찰관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는 훈련도 아니고 오해도 아니며 단순히 안심시키고 다시 잠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헤들리는 구조 점검을 하던 엔지니어들이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로 인해 조용한 화요일 저녁 점검이 비상 대피 명령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오두막 아래 그 누구도 접근하거나 지도를 그린 적도 없는 공간에서 최근 반복적인 인간 활동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아, 누군가 50년 전에 여기를 지나갔나 보네. 같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녹슨 흔적 하나 없는 도구들, 아직 먼지가 쌓이지 않은 발자국들, 지난달에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빈 물병들 놀랍도록 깨끗한 접이식 의자 본다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름 끼치는 것은 웨일스 가족의 일상생활을 담은 최근 감시 카메라 사진들이었다는 것이다. 마치 사진사가 그들의 일정 움직임 생활 패턴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듯한 각도에서 찍힌 사진들이었다.
가족이 위층에서 자는 동안 누군가 그 집 아래에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것은 지속적인 작전이었습니다. 헤들리가 브리핑을 마치기도 전에 캐서린은 이미 아이들 방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부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그녀는 설명을 다 듣지도 않았고 추가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행동에 나섰다. 조지 샬럿 루이스는 조심스럽게 깨워 옷을 빨리 입히고 수사관들이 집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때까지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다. 수년간 침착하고 유능한 이미지를 유지해온 캐서린은 그 복도에서 잠시 동안 그 침착함이 무너지며 어머니로서 모든 결정을 내릴 때 드러내는 강렬한 보호 본능을 보여주었다. 윌리엄은 복도에 서서 침대에서 침대로 이동하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는 새 아이에게 한밤중에 예상치 못한 모험을 떠나게 될 거라고 나지막이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11살 조지는 이미 왕실 생활에는 다른 가족들이 겪지 않는 복잡한 일들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9살에 총명하고 관찰력 뛰어난 샬럿은 엄마의 모든 공들인 설명을 무산시키는 질문을 던졌다. 엄마, 우리 여기 안전한 거예요. 카에서린의 그 짧은 침묵은 비록 찰나에 불과했지만 윌리엄이 그녀의 어깨에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실리는 것을 느끼기에는 충분했다. 대피 과정은 마치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시나리오에 대비해 끊임없이 훈련하는 보안팀처럼 능숙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 6시인데도 여전히 잠기운이 가시지 않은 루이는 윌리엄에게 안겨 계단을 내려갔다. 카에서린은 큰 아이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끌었다. 직원들은 분기별로 업데이트되는 목록에서 필수품들을 이미 챙겨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 두었다. 이는 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철저한 준비를 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세 대의 차량이 시동을 건 채 진입로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이동 경로는 이미 계획되어 보안망에 전달된 상태였다. 11월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집 문을 들어서면서 캐서린은 마지막으로 그들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온 집을 바라보았다. 애들레이드 코티지는 그들의 신중한 선택이었다. 아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정원과 박물관 전시품이 아닌 아이들만의 공간처럼 느껴지는 방을 마련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켄싱턴 궁의 요새 같은 안전함보다는 공간과 자유를 우선시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제 집은 어둠 속에 서 있었고 따뜻했던 창문과 친숙했던 구석들은 불확실한 무언가로 변해 있었다. 윌리엄의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량 행렬은 자정 43분 정각에 출발했고 그곳은 이미 범죄 현장, 고고학 유적지, 그리고 국왕과 정부, 그리고 결국에는 신중하게 관리된 형태로 대중에게 설명해야 할 보안 악몽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애들레이드 코티지 부지 곳곳에 하얀색 과학수사 텐트가 세워져 있었고 각각의 텐트는 지하 네트워크로 통하는 입구를 표시하고 있었다. 사라 웨인라이트 수석 형사는 자정반에 잠자리에서 불려 나왔다. 역사적인 부동산 범죄에 대한 그녀의 전문 지식과 왕실 수사의 특수한 제약 속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된 보안 등급 덕분이었다. 윈저의 정성스럽게 가꿔진 잔디밭 아래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왕실 거주지의 보안에 대해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다. 주요 태워놀 시스템은 초기 조사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게 뻗어 있었습니다. 웨인라이트 팀은 지표 특과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애들레이드 코티지를 윈저 성뿐만 아니라 프로그모어 코티지, 로열 로지 등 왕실 사유진의 다른 4곳의 건물과 연결하는 통로를 찾아냈습니다. 잠시 생각해보면 그 의미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모든
현대식 보안 조치, 모든 검문 소매 10년마다 진화하는 위협으로부터 왕실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고안된 모든 정교한 시스템을 우회하는 접근 경로 네트워크가 존재했지만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터널 자체는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했지만 그 규모가 완전히 파악되면 확보할 수 있는 역사적인 구조물로 여겨졌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한 기반 시설 문제에서 진정한 보안 위기로 바뀐 것은 루이 왕자의 침실 바로 아래 6m 20피트 높이에 위치한 한 공간에서 최근 반복적인 접근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이 발견한 작은 캠프 사진들은 고대 역사 사진이 아니라 웨일스 가족이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담은 최근 감시 카메라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들은 누군가가 그들의 일상을 소름 끼칠 정도로 꼼꼼하게 감시해 왔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아이들 등하교 시간 캐서린이 아침에 저택 주변을 조깅하는 모습, 교대 근무로 경호가 가장 허술한 시간대까지, 이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첫날 내내 1시간 간격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매번 브리핑을 받을 때마다 점점 더 불안해지는 상황에 새로운 사실들이 더해졌습니다. 윌리엄과 캐서린은 아이들을 켄싱턴 궁의 안전한 장소로 데려갔는데 아이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공간,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평범한 어린 시절을 주기 위해 윈저로 이사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때 자신들의 주요 거주지였던 아파트에 앉아 의아한 눈빛을 보내는 세 사람에게 왜 아직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조사는 왕실 보안 문제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되었지만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신중하게도 진행되었습니다. 테오네올에서 발견된 모든 물품은 보안상의 의미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기록사진 촬영 분석되어야 했습니다. 왕립 컬렉션 트러스트의 헬레나 애쉬워스 박사는 대테러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튜더 왕조와 스튜어트 왕조 시대 건축에 대한 그녀의 전문 지식은 이러한 통로들이 어떻게 현대 조사에서 숨겨져 있었는지 이해하는 데 갑자기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보안 수사액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중반쯤 되자 부분적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테오널망은 애들레이드 코티지 자체보다 훨씬 오래되었으며 적어도 1600년대, 어쩌면 그 이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일부 통로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윈저성이 독일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해 요새화되었을 때 사용되었던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어린 공주 엘리자베스와 마고리슨 공습 기간 동안 그곳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수십 년 동안 이 테오널의 전체 규모에 대한 정보는 어딘가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도 왕실 소유지의 방대한 기록 보관소에서 잘못 분류되거나 무시되거나 단순히 잊혀진 단편적인 문서 속에만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하루 종일 모든 조사관 보안 담당자 브리핑을 받은 모든 관계자들을 괴롭혔던 질문은 애들레이드 코티지 복도의 어둠 속에서 캐서린 왕비가 던졌던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이 테오너를 재발견했으며 미래 왕의 가족에게 이토록 은밀하게 접근함으로써 무엇을 의도하는 것일까? 찰스 왕은 클레런스 하우스에서 브리핑을 받았고 직원들 앞에서는 감정을 잘 억누르고 있었지만 직후 윌리엄에게 건 전화 통화에서 그의 반응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왕은 수십 년 동안 침실 침입, 수상한 소포, 끊임없는 경계를 요구하는 심각한 위협 등 보안 문제에 시달려왔지만 이번 일은 뭔가 달랐습니다. 더욱 교활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바로 그들의 발밑 땅이 절대적이라고 여겨왔던 안전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수사는 MI9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방첩 및 위협 평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MI5는 아무리 정교한 왕실 경호팀이라도 동원할 수 없는 수준의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요원들은 지난 6개월간의 보안 영상을
꼼꼼히 검토하며 패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자주 등장하는 얼굴, 애들레이드 코티지가 보이는 곳에 너무 오래 머무른 차량 등을 분석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부서는 지하에서 발견된 사진들을 분석하여 메타데이터를 추출하고 사용된 카메라 장비를 식별하며 웨일스 가족을 감시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한 인물의 프로필을 구축했습니다. 카에서리는 그날 아이들에게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조지의 질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는 보안 프로토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이것이 일상적인 대피도 아니고 몇 가지 수리로 해결되고 주말까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단순한 유지 보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윌리엄 왕자는 켄싱턴 가든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서 있는 장남을 발견했다. 어깨를 꼿꼿이 세운 그의 모습은 윌리엄 왕자에게 그 나이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게 하며 가슴 아프게 했다. 왕족이라는 것은 다른 아이들은 결코 생각조차 하지 않아도 될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던 그때의 자신을 말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솔직했다. 두려움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전하고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삶 속에서 아직 발을 딛고 서지 못하는 아이를 압도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인정하는데 초점을 맞춘 대화였다. 윌리엄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자녀들과 정서적 거리를 두지 않겠다고 자녀들이 질문이나 두려움, 그리고 전례 없는 감시 속에서 성장하며 겪는 복잡한 문제들을 언제든 자신에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었다. 이제 그 다짐은 투명성과 보호 사이에 미묘한 균형을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런던의 밤이 찾아오자 윈저에서는 휴대용 조명 아래 조사가 계속되었고 그 조명은 한때 평화로웠던 정원에 기묘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작업은 밤새도록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매 시간 새로운 난관과 의문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거나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새로운 이유들이 드러났다. 셋째 날 아침 브리핑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수사의 방향을 보안 문제에서 역사적 음모와 현대의 집착이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놓았다. 터널에서 발견된 물품 중에는 방수 용기에 조심스럽게 보관된 문서들이 있었는데 이는 이 공간에 접근한 사람이 단순한 감시를 훨씬 뛰어넘는 연구에 몰두했음을 시사했다. 서로 다른 시대의 지도에는 주석 상호 참조, 그리고 역사와 위험한 환상을 뒤섞은 탐구를 추구하는 누군가의 이론들이 적혀 있었다. 왕실 소유지와 그 비밀 건축물을 전문으로 하는 역사학자 제임스 해링턴 교수가 이 문서들을 조사하고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초빙되었다. 그가 발견한 것은 학문적 연구에서는 좀처럼 얻을 수 없는 방식으로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도와 메모는 누군가가 정치적 격병위에 왕족들이 숨겼다고 전해지는 보물에 집착하게 되었음을 시사했다. 영국 내전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했으며 의회군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윈저 지하 태어널에 보석과 금을 숨겼을 가능성에 대한 추측도 제기되었습니다. 이게옷은 학술 연구가 아니었다. 역사에 대한 관심이 집착으로 변질된 누군가의 소행이었고 인터넷 포럼과 음모론 서적의 어두운 구석에만 존재하는 이론을 추구하기 위해 법과 안전의 모든 경계를 기꺼이 어긴 누군가의 짓이었다. 윌리엄은 웨인라이트 수사반장 맞은편에 앉아 그녀가 설명하는 용의자 프로필을 따라갔다. 이제 명백해진 침입자는 역사 문헌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지표 투과 레이더 장비를 구할 수 있는 자원,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감시와 지하 탐사를 감행할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진 인물로 보였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물병과 장비에 적힌 날짜로 미루어 보아 이 일이 최근 몇 달 동안만 지속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증거였다. 태어널 시스템 깊숙한 곳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은 공간을 기어 들어가야 하는 곳에서 수사관들은 거의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캠프와 물품들을 발견했다. 윈조 지하로 육체적으로 가라앉는 것과 같은 정신적 상태에 빠져드는 듯 점점 해독하기 어려워지는 빽빽한 필체로 쓰인 관찰 기록들로 가득 찬 일기장들. 카에서리는 새로운 브리핑을 받을 때마다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짓밟힌 어머니의 억눌린 분노를 드러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에 따르는 사생활 침해, 모든 공개 석상에서 자신을 따라다니는 카메라 패션 선택부터 육아 방식까지 모든 것에 대한 논평을 받아들였지만 이번 일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아이들이 위층에서 잠든 사이 집 아래에 누군가가 숨어 지켜보고 기다리며 무언가를 계획했던 것이다. 그 계획의 정체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치밀하게 실행된 모습은 악의적임이 느껴졌다. 애들레이드 코티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돌아갈 수 있을지조차 결정해야 하는 문제는 이제 단순히 터널 입구를 확보하는 것 이상의 훨씬 더 광범위한 고려사항을 수반하게 되었다. 모든 방을 샅샅이 뒤져 감시 장비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저택 전체의 보안 시설을 대폭 강화해야 했고, 그렇게 되면 집은 사실상 요새에 가까운 구조로 탈바꿈해야 했습니다. 애들레이드 코티지를 매력적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특징, 즉 윈저 영지 내에서의 상대적인 소박함과 접근성은 보안 위협이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시대에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찰스 왕은 버킹엄 궁의 보안 책임자 정부 관리 그리고 왕실 고위 인사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왕실 회의에서는 보기 드문 솔직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이번 사건이 특정 저택을 넘어 훨씬 더 광범위한 취약점을 드러냈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윈조 지하의 태오널이 잊혀지고 악용되었다면 왕실 소유지의 다른 역사적 특징들은 어떤 면에서 비슷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까? 중세 시대의 기초가 있는 런던탑 튜더 시대의 비밀이 숨겨진 햄프턴 코트 궁전, 심지어 수세기에 걸쳐 건축되고 재건축되면서 현대 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구조물과 통로들을 포함하고 있는 버킹엄 궁전까지도 말이다. 논의는 왕실 보안 문제를 항상 복잡하게 만드는 공개 문제로 이어졌다. 언론은 이미 웨일스 가족이 애들레이드 코티지에서 며칠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들의 일상이 흐트러졌으며 윈저에서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상황을 잘 관리하려면 진행 중인 수사를 저해하거나 이번 침입 사건을 모방하려는 다른 사람들에게 힌트를 주지 않으면서 얼마나 많은 진실을 공개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했다. 윌리엄과 카이서리는 그날 저녁 켄싱턴 궁에서 함께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평소의 교육과 일상을 유지하려 애쓰던 하루 끝에 마침내 잠이 들었다. 부부는 그동안 회피해왔던 질문들, 즉 아이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양육 방식을 제공하고자 했던 자신들의 바람이 의도치 않게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킨 것은 아닌지, 전통적인 왕실 거주지의 삼엄한 경비가 그러한 위험을 막아주었을지 등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대화에는 누구를 탓하는 기사액은 없었고 단지 가족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모든 결정에는 때때로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드러나는 선택과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서로 인정했을 뿐이었다. 조사 결과 용의자는 특정되었지만 아직 검거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보안 카메라 영상 분석 결과 4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애들레이드 코티지 인근 지역에서 빈번하게 목격되어 심층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차량은 윈조에서 3마일 떨어진 한 주택에서 발견되었지만 경찰이 그를 신문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급하게 버려진 임대 주택과 그가 지하 통로가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서둘러 사라져야 했던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수사액 작전에는 일반적으로 대테러 작전에 사용되는 자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인물은 왕실 소유지에 대한 지식 감시 장비 접근 권한, 그리고 그를
터널로 몰아넣은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수년간 추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목적이 절도위해 또는 전혀 다른 무엇이었는지는 불분명했지만 그 불확실성 자체가 법 집행 기관과 정보기관의 전폭적인 관심을 요구할 만큼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를 식별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는 법의학적 증거나 감시 영상이 아니라 인터넷이 왕실에 대한 집착의 양상을 얼마나 철저하게 바꿔놓았는지 보여주는 한 제보에서 나왔습니다. 왕실 역사 관련 온라인 포럼의 운영자가 지난 18개월 동안 점점 더 우려스러운 일련의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윈저 진실 탐구자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이 사용자는 왕실 소유지 지하에 숨겨진 보물에 대한 상세한 이론을 공유했는데, 여기에는 애들레이드 코티지 지하 터널에서 발견된 주석이 달린 문서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지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박하 행동과 공인과의 준사회적 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심리학자 미란다 포레스터 박사가 디지털 발자취를 분석하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왕실 역사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변질된 누군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게시물들은 학문적 호기심에서 음모론적 사고, 그리고 개인적인 불만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었고, 결국 작성자는 왕실이 영국 국민에게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이 선택되었다고 믿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어조는 마치 자신이 역사 드라마의 주인공이며 더 높은 목적을 위해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는 완전히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 같았습니다. 철저한 디지털 조사를 통해 그의 진짜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47세의 말콤 핸드릭스로 켄트의 한 소규모 역사협회에서 박물관 큐레이터로 일하다가 3년 전 동료들이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하고 강박적인 행동이라고 묘사한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해고된 후 핸드릭스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역사, 건축 지식과 기록 보관소 연구 지식을 활용하여 왕실 소유지에 대한 연구에 전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되어가는 자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이론들을 추구했습니다. 핸드릭스를 특히 위험하게 만든 것은 진정한 전문 지식과 퇴화하는 판단력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는 역사 문서를 읽는 법, 건축 도면을 해석하는 법, 눈에 띄지 않게 기록 보관소에서 연구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립된 연구 과정에서 그는 학문적 탐구를 넘어 망상에 빠져들었고, 웨일스 가문이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고 박물관에서 해고된 것이 부당한 박해였음을 증명할 역사적 발견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테오널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서 발견된 일지를 마침내 해독하고 분석한 결과 그는 지하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때로는 8시간에서 10시간씩이나 보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핸드릭스는 지상보다 터널 안에서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애어둠과 고요함 속에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자신이 파헤치고 있는 역사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간 듯한 느낌을 받는지에 대해 글을 썼다. 웨일스 가족에 대한 기록은 단순한 관찰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개인적인 것으로 발전하여 핸드릭스는 멀리서 또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만 관찰했던 가족 구성원들과 준사회적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은 심리평가를 받았고, 이는 단순히 물리적 보안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암울한 현실을 깨달았다. 전국적인 수사기관 경보가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핸드릭스는 여전히 도주 중이며 그의 현재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분석 결과 그가 터널 접근 권한이 발각되었다고 해서 집착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수년간 자신의 이론을 추구하며 법과 사생활의 모든 경계를 넘나들고 지하 탐험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해온 사람이 단순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리가 없었다.
캐서린은 아들 조지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면서도 그의 안전을 지켜줘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큰아들은 어른들의 대화 조각들을 엿듣고 누군가 가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 그 사람이 집 아래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아직 행방불명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결국 캐서린이 조지와 나눈 대화는 어머니로서 가장 힘든 대화 중 하나였다. 실제 위험을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과 어린아들의 두려움을 없애야 하는 중요한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기 때문이다. 애들레이드 코티지의 보안 강화 작업은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매주 건물이 완전히 달라졌다. 터널 입구는 단순히 봉쇄된 것이 아니라 접근 시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설치되었다. 부지에는 추가 감시 카메라, 얼굴 인식 시스템,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되어 향후 침입이 훨씬 어려워졌다. 하지만 필요한 조치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개선은 애들레이드 코티지를 매력적으로 만들었던 상대적인 평온함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편 수사는 핸드릭스가 단독으로 행동했는지 아니면 정보를 공유하고 심지어 활동을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는 왕실 집착자들의 더 큰 네트워크의 일원이었는지 조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온라인 포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해보지 못한 하위 문화, 즉 왕실에 대한 음모론이 만연하고 개인들이 공유된 망상 속에만 존재하는 진실을 추구하며 점점 더 선을 넘는 행동을 부추기는 디지털 지하 세계를 드러냈습니다. 웨일스 가족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은 명백한 방식과 미묘한 방식 모두에서 나타났습니다. 루이는 땅속 괴물에 대한 악몽을 꾸었고 6살짜리 아이의 마음은 매일 밤 인내심 있는 안심을 필요로 하는 두려움을 통해 이러한 혼란을 처리했습니다. 샬레옷은 잠긴 문과 닫힌 창문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며 보안 조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그 모습은 캐서린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조지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부모님의 얼굴에서 애써 숨기려 하지만 결국 실패하는 걱정의 기색을 살폈다. 3주째가 되자 가족은 암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핸드릭스가 체포된다 하더라도, 터널이 완전히 봉쇄된다 하더라도, 가능한 모든 보안 조치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애들레이드 코티지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집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가장 기본적인 안전감을 침해한 곳으로 변해버렸다. 코티지 자체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벽과 방은 한밤중 경보가 울리기 전처럼 여전히 매력적이고 아늑했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위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누군가가 그들을 감시하고 기다리고 계획했다는 사실은 그 공간의 본질적인 무언가를 오염시켜 버렸다. 윌리엄과 캐서린은 대안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대화였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어쩌면 윈저 영지 내의 다른 부동산 잊혀진 터널과 누군가의 집착적인 침해라는 역사적 부담이 없는 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 켄싱턴 궁으로 완전히 돌아가 사생활과 공간이 다소 줄어드는 대신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감시받아 온 곳에서 오는 철저한 보안을 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다른,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핸드릭스가 그들에게서 빼앗아간 집이라는 감각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줄 해결책일 수도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패배가 아니라 포괄적인 안보 평가에 기반한 전략적 선택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과 캐서린은 공식적인 표현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위협이나 당장의 위험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식처가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훼손되었다는 고통스러운 사실 때문에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애들레이드 코티지를 공식적으로 떠나던 날 아침, 마치 우울한 분위기에 어울리듯 칙칙한 11월 비가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언론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진행 중인 보안 조사에 지장을 주거나 비슷한 집착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추길 수 있는 세부 사항은 숨기면서도 호기심을 충족시킬 만큼의 진실만을 담도록 신중하게 구성된 내용이었습니다. 웨일스 가족은 애들레이드 코티지의 전반적인 기반 시설 및 보안 강화 공사를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었는데, 이 공사는 최소 몇 달 필요한 작업 범위에 따라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며칠 전부터 나이에 맞는 대화를 통해 솔직함과 안심을 적절히 조화시켜 마음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조지는 상황을 가장 잘 이해했고 수사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의 복잡한 삶의 현실을 점차 파악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샬롯은 이사를 더 빨리 받아들였다. 그녀의 회복력과 적응력은 앞으로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될 강인한 성품을 이미 보여주고 있었다. 루이는 부모가 변함없이 곁에 있어준다면 변화를 비교적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어렵고, 벌써부터 새 집에 어떤 장난감이 있을지, 정원이 있을지 묻고 다녔다. 카에서리는 항상 곁에 있는 경호원들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동행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혼자 애들레이드 코티지를 거닐었다. 에이지 방에는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온 세월 동안 쌓아온 추억들이 담겨 있었다. 화려한 생일 케이크를 만들려 애쓰고 소박한 평일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세상 모든 어머니들과 연결되는 일상적인 루틴 속에서 기쁨을 찾았던 부엌. 가족 영화 감상이 소중한 전통이 된 것일. 아기에서 자라 개성이 뚜렷하고 독립심이 싹트는 젊은이들이 된 아이들의 침실. 그들을 떠나게 만든 그 강제적인 사건은 그 기억들을 지우지는 못했지만 잊을 수 없는 사실로 얼룩지게 했다. 윌리엄은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며 감정적인 애착뿐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도 꼼꼼히 살폈다. 앞으로 시행될 보안 강화 공사는 포괄적이고 필수적이었지만 동시에 이 저택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었다. 애들레이드 코티지는 더욱 안전해지겠지만 그들이 소중히 여겨왔던 편안한 공간을 희생시키면서 안전을 확보하는 여러 겸비 기술과 의뢰로 둘러싸인 다른 왕실 저택들처럼 되어갈 것이다. 몇 달간의 재건축과 보안 강화 공사가 끝난 후에도 그들이 진정으로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어 할지는 윌리엄과 캐서린 모두 아직 완전히 마주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의문이었다. 이사 자체는 군사작전처럼 정밀하게 진행되었으며 직원과 보안 요원들은 아이들의 일상에 최소한의 지장을 주면서 가족의 소지품을 새 거처로 옮기기 위해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일시적으로 켄싱턴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의 거주지에 대한 장기적인 결정은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곳의 아파트는 애들레이드 코티지에서 지내는 동안 레온돈 거점으로 사용했던 곳이라 익숙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주된 거주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조정과 감정적인 재조정을 모두 요구하는 변화였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켄싱턴으로 돌아온 지 3번째 날 저녁 그들을 방문하여 사적인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들은 가족과 안보, 그리고 끊임없는 대중의 관심과 잠재적 위협 속에서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왕세자는 수십 년간 안보 문제에 직면하며 살아왔고, 왕족이라는 신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많은 제약을 감수해야 한다는 현실에 맞춰 자신의 삶을 여러 번 조정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각 세대가 고유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윌리엄과 캐서린이 직면한 문제는 과거 위협의 현대적 진화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말콤 핸드릭스에 대한 수사는 집중적으로 계속되었지만 답답할 정도로 진전은 미미했다. 전국적인 수배령과 대중의 정보 제공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발각될 가능성을 미리 계획했던 사람처럼 철저하게 자취를 감춘 듯했다. 그가 빌린 오두막집은 정밀 감식을 거쳐 윈저 성 밖의 왕실 소유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흔적이 드러났는데, 여기에는 샌드링검과 발모롤의 상세한 지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그가 지하 탐사를 다른 왕실 소유지로 확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심리평가는 핸드릭스의 고립과 강박증이 단순한 감시를 넘어 더욱 직접적이고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수정되었다.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모가 떠난 후 몇 주에 걸쳐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조지는 더욱 진지해졌고 보안 수칙에 대해 열정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은 앞으로 끊임없는 경계와 제한된 자유 속에서 살아야 할 자신의 미래를 이해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샬롯은 불안감을 느껴 혼자 자는 것을 꺼려했고 매일 밤 잠들 때까지 캐서린의 곁을 지켰습니다. 루이는 가장 쉽게 적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린 루이는 새로운 현실을 쉽게 받아들였고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우리 진짜 집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어요? 라고 물었고 부모는 그 질문에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캐서린은 집을 잃은 슬픔뿐 아니라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한 비전을 잃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이들레이드 코티지는 왕실의 편의보다 가족 생활을 우선시하고 조지, 샬롯, 루이스에게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의 공간과 자유를 주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선택은 어쩌면 순진한 발상이었고 근본적으로 비정상적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그들의 삶을 정상화하려는 선의의 시도였음이 드러났다. 그녀가 느낀 죄책감은 비이성적이었지만 끊이지 않았다. 그녀에게 아이들에게 특정한 종류의 어린 시절을 주고 싶었던 욕망이 의도치 않게 전통적인 왕실 거주 방식이었다면 피할 수 있었을 위험에 아이들을 노출시킨 것은 아닌지 하는 끊임없는 의문이 그녀를 괴롭혔다. 윌리엄 또한 비슷한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미래의 왕이라는 자신의 위치 때문에 가족이 근거 없는 협박과 비난 그리고 온갖 종류의 집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 죄책감을 더욱 가중시켰다. 그는 의무와 아버지로서의 역할, 공적인 봉사와 사적인 기쁨 역사의 무게와 아이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가벼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삶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애들레이드 코티지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러한 노력에 대한 심판처럼 느껴졌고 그가 태어난 운명이 감시와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12월 말 켄싱턴 궁에는 불안정한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다. 아이들은 조정된 일상에 적응해 갔고 학교는 보안 관련 소식을 전달받았지만 그 외에는 최대한 규칙적인 교육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윌리엄과 카이서리는 공식 업무에 복귀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 왕실 훈련으로 다져진 침착함이 드러났다. 한편 사적으로는 장기적인 거주 문제에 대한 결정을 계속 논의하고 있었다. 아이들레이드 코티지는 윈저 영지에서 보수 공사 중이라 텅 비어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기반 시설 개선 공사였지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그 공사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공간의 안전감을 되찾아주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과연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그들 사이의 공기 중에 답을 찾지 못한 채 맴돌았고 오직 애둘러 말하는 것으로만 오갔다. 이 오두막을 안전하게 지키고 태어너를 봉쇄하고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지만 심리적 장벽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그들의 마룻바닥 아래에서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들의 안식처가 얼마나 철저하게 침해당했는지에 대한 기억은 극복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집과 안전에 대한 상처는 시간이 흐르고 물리적인 복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아이들이 잠들고 궁궐이 고요한 가운데 윌리엄과 캐서린은 켄싱턴 가든을 바라보며 바쁜 일상 속에서 틈틈이 나누는 사적인 대화처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것에 대해 직면했던 어려움과 그에 따른 변화들, 아이들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속으로 생각하는 바
애들레이드 오두막이 미래로 돌아가는 대신 영원히 과거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위협의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니라 돌과 전통, 그리고 왕실의 안전이 절대적이라는 단순한 믿음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집이 사실은 전혀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생긴 부식성 고통 때문이었다. 안전하다는 느낌이란 그런 것이다. 벽이나 센서 보안 프로토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것이다. 일단 그런 믿음이 깨지고 아이들이 잠든 사이에 누군가가 마룻바닥 아래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무리 보수 공사를 해도 그 믿음을 완전히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